사실 현실에서는 육체적으로 유연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더 인물인데 되게 꿈속에서는 되게 그런 거지 무한한 가능성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가 꿈을 꾸면서 저는 그래도 나름의 각자의 희망을 좀 얻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물의 수렁처럼 모든 거에 근본이 되는 것처럼 얘네도 그런 무의식의 꿈들이 얘네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멈추지 않는 필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예린, 민서, 수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이야기해볼 작품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이야기는 조정희, 하마구치 류스케, 왕빈, 정성일 감독 작품에서 촬영 감독으로 활약했던 양근영 감독님의 연출작으로 환상적인 꿈에 매혹된 사람들의 끝물을 자아트 길을 들인 멀티 판타지 시네마입니다. 척추 질환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통제에 의존하는 기은과 기현은 환상적이고 매혹적인 꿈의 세계에 홀리듯 빠져듭니다. 그단 꿈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둘은 가장 깊은 꿈에서 비로소 진짜 자신과 마주합니다. 모르는 이야기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딱 처음에 보고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너무 큰 의문이었어요. 약간 다 장면들의 통일성이 없고 뭘 얘기하려는 거지? 가 엄청 해서 되게 실험적인 영화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볼 때 영화의 내용은 저도 물음표를 계속 생각하게 되긴 했지만 시청각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스턴트맨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사실 저는 그 사람이 주인공인 줄 알고 봐서 더 내용 이해하는데 조금 더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었고 영화 관련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시청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시각 부분에서 연출이랑 이런 편집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다고 느꼈어요. 특히 꿈속에 들어가서 그 백화점 같은 데서 쇼핑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시각적 왜곡 현상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화면이 연출됐는데 그 부분에서 되게 독특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중간중간 화면비가 달라지잖아요. 저도 그래서 뭔가 그걸 기준을 알아내려고 조금 의식하면서 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약간 이런 느낌? 저도 보면서 되게 시청각적으로 엄청 몽환적인 분위기가 엄청 많이 나서 되게 이분들이 꿈속에 들어가 있을 때의 느낌도 더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자꾸 흑백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특히 그 선생님 나오실 때 갑자기 흑백이었다가 중간에 맞아요. 컬러로 넘어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를 굉장히 생각을 해봤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또 선생님 씬에서 약간 화면에 필터라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약간 거친 질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 의미인지 모르겠고 그냥 저런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일단 여기 설명을 보면 자아를 찾는 얘기라고 하잖아요. 설명상에서는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마주친다고 돼 있어요. 혹시 마지막 장면들 기억하시나요? 네. 기은은 여자 애기를 자기 자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사실 기현의 마지막이 잘 기억이 안 나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기은은 꿈속에서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이제 진통제를 끊으면서 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기현 같은 경우는 계속 이게 꿈이 아니야, 이게 현실이어야 돼 하면서 자꾸 그러다가 마지막 결국에 절규를 하고 그리고는 안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맞아요. 이렇게 가스로 자살 시도를 하잖아요. 지금 민서님 말씀 듣고 보니까 두 인물을 약간 대비한 것 같기도 해요. 기은은 그래도 어쨌든 그런 꿈들이 약의 부작용이었잖아요. 약을 끊음으로써 그래도 현실을 직시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기현은 그냥 차라리
현실을 끝까지 회피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 두 인물이 이렇게 대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민서님 말을 들으니까. 사실 저는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내용적으로 이야기할 건 많이 없겠다라는 걸 영화 보면 생각이 들었고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진짜 뭔가 이미지들의 나열이잖아요. 그게 사실 영화보다는 영상 미술 같은 느낌이라 영상 미술과 영화를 가르는 그 기준은 뭘까 또 약간 고민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영상미랑 영화의 큰 차이는 아무래도 스토리 아닐까요? 인물들 간의 이제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풀어나가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번 작품은 솔직히 대사도 그렇게 길게도 크게 없었던 것 같아서 얘는 영화라고 보기 조금 애매한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영화 이걸 보면서 대사도 많이 없고 되게 여러 장면들이 통일성이 되게 이질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화롭지 못한 되게 부조화 느낌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영화나 영상미술 차이도 되게 그 통일성 있는 스토리가 있는 게 큰 차이지 않나. 또 이게 저희 처음에 영화 소개할 때 얘기했지만 촬영 감독으로 오래 일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특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촬영적인 부분에 힘을 더 많이 준 영화인 것 같고 노란색이 되게 강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의 의미에 대해서도 얘기해봐 줄 것 같아요. 노란색이 어디 나왔냐면 그 기은이 엄마한테 선물 받은 맞아요. 니트하고 기현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노란색을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문, 맞아요. 그 문도 노란색이잖아요. 제가 노란색을 하나 더 봤는데 그 기현이 되게 노란색을 싫어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취재하러 유튜버 기은이 오는데 그 기은이 쓴 모자 위에 노란색 오브제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유니버스에서 둘이 만나서 막 결혼 생활도 꿈꾸고 이러는 걸 보면서 되게 노란색이라는 색깔 자체가 뭔가 되게 밝고 희망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좌절에 빠져있던 좀 어두운 화가 기현한테 좀 약간 명랑한 이미지에 그렇게 노란색 같은 기운이 와서 그렇게 좀 더 희망을 생각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노란 색깔이랑 마지막 장면 부분에서랑 연관돼서 노란색 어쩌면 그 어린 시절의 꿈 같은 게 아니었을까? 약간 어린 시절을 형성한 색깔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게 마지막 장면에서 소녀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그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봐서 어린 시절을 주인공들은 처음에는 꿈을 꿀 수 있는 나이지만 동시에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죽이려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죽이지 않은 건 그 나약함까지 품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총을 쐈잖아요. 근데 그거를 죽이지 않기로 못 죽였다고 보는 거예요? 죽이지 않기로 선택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못 죽였다고 보는데 못 죽였고 결국에는 근데 가서 후회를 하는 걸 봐서는 마지막에 같이 손잡고 나가잖아요. 그 나약함도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나약함을 받아들이면은 기은이 약을 끊고 현실을 네. 보려고 하는 거랑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 해석을 봤는데 기은과 기현이 동일 인물이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생각 뭔가 느낌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반대한다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작품을 볼 때 기은과 기현의 엄마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둘이 남매 사이인데 둘 다 안 좋은 일을 겪어서 저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남매끼리 만났는데 근데 또 갑자기 결혼 생활이 나와서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어서 봤는데 그래서 기현과 기현이 동일 인물이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이해가 되긴 하네요. 둘이 남매인지 알고 보셔서 진짜 너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운전기사 그 기은과 기현이 아닌 것 같은 인물로 운전기사랑 선생님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둘은 무슨 의미일지 저는 정말로 왜 등장을 했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 둘이 주는 메시지는 좀 확실했던 것 같아요. 뭔가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서 그냥 작가가
이걸 넣고 싶어서 이 장면을 그냥 삽입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뭔가 그 두 인물이 이 영화를 해석하는 뭔가 힌트 같은 느낌으로 준 것 같기는 한데 힌트가 너무 네. 부족하지 않았나. 교사가 말한 게 막 되게 물의 순환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잖아요. 되게 모든 거의 근원은 막 물이고 내가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되게 사실 현실에서는 육체적으로 유연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두 인물인데 되게 꿈속에서는 되게 그런 거지 무한한 가능성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가 꿈을 꾸면서 저는 그래도 나름의 각자의 희망을 좀 얻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물의 순환처럼 모든 거의 근본이 되는 것처럼 얘네도 그런 무의식의 꿈들이 얘네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이 장면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좀 충격받았던 게 그 기은이 약을 먹고 실려와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다 눈을 뜨는데 의사가 그 정도로 아픈 거 아니잖아요. 뭐 그냥 살아세요. 뭐 이런 살 수는 식으로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환자한테 저렇게 말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기억에 남는 게 그 막 카메라 연출할 때 이렇게 약간 시선이 이렇게 되게 가는 맞아.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 건 왜 그랬는지가 궁금한데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맞아, 저도 카메라 무빙이 되게 네. 약간 고정돼 있지 맞아요. 않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근데 그게 또 누군가의 시선을 따라가는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그냥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그런가? 위한 건가? 아니면 뭐 또 감독님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럼 묻고 싶은 게 기은은 결국에는 현실을 선택을 했고 기현은 현실의 아픔 때문에 회피를 선택했잖아요. 만약에 두 분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따르실지. 오, 좋다. 저희 상황이 아니라 네. 저희가 진짜 네, 척추한 질환을 앓고 있는 기은과 기현의 네. 상황일 때를 음.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저는 제 상황에서는 당연히 현실을 직면한다를 선택할 것 같은데 인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봤잖아요, 저희는. 네. 그래서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현실 오히려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괴리감이 커져서 내가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서 저는 기현이랑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물의 순환을 얘기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 보고 생각이 난 건데 기현이랑 기현은 약간 멈춰있는, 정체돼 있는 맞아요.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운전기사는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는 좀 운동성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가진 인물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그나마 운전기사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선생님이랑 인물에 주목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선생님의 말에 주목을 하면 물의 순환 그 운동성으로 약간 기은과 기현과 대비되는 그런 걸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 노란색도 많이 나오는데 되게 원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막 사람의 눈동자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막 꿈속에 낄 때도 이제 그 원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도 좀 되게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치과에서 이거 뽑으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다가 결말은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약간 강압적으로 뽑는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이빨에 나 있는 게 자아고 기은한테는 아이가 자신의 자아인 거고 그래서 쭉 저희가 둘이 대립된다고 봤을 때 그래서 기현은 치과에서 자아를 뽑고서 쭉 현실을 회피하기로 한 거고 기은은 아이와 손을 잡고 자기를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면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또 궁금했던 게 여기 장면에서 갑자기 춤을 추는 장면이 초반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갑자기 왜 나오고 심사위원들 그걸 또 편가름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갑자기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진짜 그 부분이 정말 그 국현미에 나오는 그런 영상 작품들 아시죠? 진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영상 미술과 영화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었고 진짜 정말 왜 나왔을까요? 아니 그 진흙탕 쪽에서 이제 춤을 추는 사람은 사실 처음에는
그 고통을 표현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심사위원이 나와서 그렇게 춤을 추니까 저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뭔가 소리라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인상 받은 게 없으셨어요? 저는 좀 약간 소리가 신경을 건드리는 느낌이라 맞아요. 해야 되나? 그런 소리들이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그 춤출 때도 나오고. 제가 좀 약간 예민해서 이거를 신경을 거슬린다고 느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배경음악인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근데 저도 막 그렇게 저는 막 예민한 편이 아닌데 영화를 보면서 되게 약간 소리가 약간 되게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래도 약간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소리. 저도 그래서 청각적으로 굉장히 자극을 많이 해가지고 약간 소리를 왜 또 그렇게 효과음이나 배경음을 했을까 했는데 주로 현실에 있을 때는 정막하게 표현이 되고 꿈속으로 갈 때부터 뭔가 웅장해지고 커지더라고요. 그거를 좀 현실과 꿈을 구분짓기 위한 또 다른 요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약간 이런 독립 영화를 해야 되나? 인디 영화 많이 보시는 편이세요? 저는 이게 처음이었어요. 저도 거의 이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면 더 약간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근데 확실히 상업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약간 시각적 요소들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 장면에 배치되는 소품들이랑 이런 것들 그게 되게 이쁜 거예요. 특히 그 백화점 쇼핑하는 장면에서 그 풍선 옷 그게 너무 임팩트 있게 남아가지고 맞아요. 되게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요. 이미지적으로는 네. 약간 만족스럽다 해야 되나? 좀 신경을 쓴 것 같다? 그런 느낌? 그리고 치과에 갔을 때 당신은 누구세요? 이렇게 자꾸 묻잖아요. 처음에는 손님이요 하고 그 다음은 이름을 밝혔더니 마지막에 자아를 밝히세요라는데 여기서 자아를 밝히라는 건 어떻게 밝혀야 될까? 맞아요.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자아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사실 항상 자기소개하라 그러면 이름 얘기하고 나이 맞아요. 얘기하고 맞아. 뭐 그런 게 다인데 자아를 표현해라? 그래서 중학교 때 선생님이 도덕 시간에 자기를 알리래요. 그러면서 단 이름과 주민번호, 생일 같은 걸 쓰지 말고 알리라 해가지고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냐 했던 그 기억이랑 좀 겹쳐가지고 그 장면이 되게 그것도 임팩트 있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지? 치과 말을 하는데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맞아요. 거기 글씨 보면 자알이라고 글씨가 있거든요. 전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자아라고 생각을 못하고 자알이라는 뭔가 영화 내에 요소가 있는 줄 알고 그랬었거든요. 의도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저 혼자 걸린 건지. 아 그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알자를 이렇게 반대로 썼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맞는 그래서 것 같아요. 맞아요. 오, 그게 이렇게 반대로 되더라고요. 대박이다. 전 딱 자알만 봐가지고 하필 또 발음이 결국에 이 작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러게요. 자아랑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히 그 자아의 어떤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지를 그냥 자아를 찾거나 못 찾고 끝나는 느낌? 뭔가 메시지가 없다? 뭔가 점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되게 강조가 됐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 기현의 많은 꿈속 인물 중에서 제일 길게 나온 인물이 화가이기도 하고 블랙홀 같은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점이. 보니까 포스터에도 풍선들이 있고 기은이 입는 옷에도 풍선이 있는 걸 봐서 정말 동그라미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약간 되게 점 같은 거 보면서 맨날 막 무한한 가능성이 여기 안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대사에서도 동그라미가 어쩌면 자아 같은 게 아닐까요? 자아도 뭔가 설명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동그라미도 그러니까 막 직각이나 삼각형처럼 정확한 툴 없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봐서 자아를 상징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근데 이 현실에서 엄청 척추 질환 때문에 고생해서 엄청 무기력하게 살잖아요. 그 되게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자아도 갖고 있지 않아서 되게 무력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자아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 자아를 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자아는 진짜 뭘까? 자아는 뭘까? 내가 다들 왜냐면 다들 막 자아를 밝혀라 되게 자기 자신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정작 사실 누구한테 소개할 때도 뭐 이름 빼고는 잘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아를 뭐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좋을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지금 학원에서 통합사회로 약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질문을 사실 받았어요. 이제 질 좋은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자아 실현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저보고 도대체 자아 실현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해줬던 건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자아 실현이지 않을까라고 대답을 해줬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두 분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한 건데 자아가 정말 막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면서 얻어진 거에 그런 축적이라면 기은과 기현은 자아를 쌓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움직일 수가 없고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돼보는 그 활동들이 그들 나름대로 자아를 쌓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또 다른 궁금한 건 여기 처음에 그 작품을 검색할 때 나오는 이 시놉시스 부분 있잖아요. 그 시놉시스를 보고는 어떤 영화일 거라고 생각하고 가셨어요? 저는 사실 영화 볼 때 뭘 전혀 안 쳐다보고 가는 편이라 저는 사실 그 기은과 기현이 척추 질환을 갖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모르는 이야기, 그냥 자아에 대한 이야기다? 이 정도만 알고 갔어서. 왜 제목이 모르는 이야기일까요? 아 맞아요. 제목에 대해서도 자아에 대해 얘기한 거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서 모르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모르는 이야기 하면 보통 누군가가 모르는 이야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제목이랑 영화 자체도 그렇게 연결성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제목만 봤을 때는 공포 영화인 줄. 아, 그냥 맞아. 약간 약간 그런 그런 느낌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작품에 생각보다 공포적인 요소도 조금 아 나오잖아요. 맞아요. 기존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 감독님 걸 찾아봤는데 바로 전 작품이 공포 영화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귀신도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기현한테 와가지고. 근데 그 귀신이 한 말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막 기현이 엄청 무기력하게 사니까 살 때는 되게 죽고 싶어하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살면서 왜 또 죽는 거 무서워하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죽는 게 무섭냐, 사는 게 무섭냐. 맞아요. 맞아요. 나왔던 그렇죠.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죽는 게 무서운지 사는 게 무서운지. 근데 그러면은 다들 죽고 나면은 영혼은 살아 있다고 믿으세요? 저는 생륜을 했거든요. 네. 혹시 하이데거 아세요? 알죠. 저는 그 죽음에 대해 배울 때 하이데거에 제일 저한테 살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도 마음이 편하고 그게 맞는 것 같다 생각해서 그냥 죽음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죽음 이에 세상이 있다고 보고 사실 우리나라는 신과 함께 그리고 저기 외국에서는 코코가 있잖아요. 그거로 생각된 건 저는 제 사후 세계는 코코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코에서 그 사후 세계관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실 기억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내가 죽은 후에도 다른 사람들 기억에 남아야 된다.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렇게 영화 PD를 꿈꾸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죽으면 네. 다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죽는 게 되게 무서워요. 저는 그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 딱 뭔가 감고 나면 모르겠다. 끝나버릴 것만 같아서 죽는 게 저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난 어차피 죽음 이후에 나는 끝나는 거니까 그 이후에 뭐가 펼쳐지든 내 알 바는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 죽을 때 아픔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이 맞아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죽음이 더 무섭지 않을까? 뭔가 살고 싶은 의지랑 죽고 싶은 의지랑 이걸 비교를 해봤을 때 살고 싶은 의지가 좀 더 보통 사람들한테는 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후 세계를 약간 믿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거는 어쩌면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어서 죽는 거에는 크게 무섭지 않고 사는 거에서도 그렇게 아직은 무섭지는 않은데 또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좀 그게 무섭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사는 게 무섭다가 되게 다양한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쵸. 고달프다의 네. 의미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그 상태가 무서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도 약간 살아 있는 게 되게 역동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둘 주인공 보는데 사실 하반신 마비가 와서 이런 거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제 입장에서는 거의 죽은 삶을 사는 거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는 기현을 무의식적으로라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연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현은 이미 사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기현 입장에서는 오히려 막 내가 자아를 찾는데 실패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상에서의 선택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영화 속에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지금 저희가 그 요소를 하나하나 다 맞아요.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단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난 개별의 작품인 것 같은데 그 개별의 작품을 조화롭지 않게 연결시켜 놓은 느낌이 커서 그 아니면 얘네 그 기은이 항상 꿈을 꾸면은 이거 꿈이야. 우리 빨리 맞아.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약간 그래도 얘가 꿈을 꿈으로써 좀 더 되게 다양한 걸 할 수 있는데 자꾸 나가야 된다고 현실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빨리 현실을 지키자고 싶었던 걸까요? 기현은? 기현이요? 기현은 그런 말을 안 하니까. 기현이 꿈에 대해 얘기한 건 아마 엄마한테 맞아요. 꿈이니까 나가야 된다 그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기현이 엄마한테 왜 나가야 한다고 얘기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현실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순간 자기가 꿈꿔왔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최대한 배제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한테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나가라는 게 아닐까. 왜냐면 엄마도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지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 꿈에서만이라도 그걸 이루고 있는 자기 보면은 부모님은 이제 우리 애가 어떠겠어 막 현실에서 그러는데 어쩌겠어 하면서 걱정해가지고 나가란 게 아닐까 싶었어요. 또 약간 수연님이랑 비슷한데 지금 둘의 꾸는 꿈이 자각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꿈이 연결된다 해야 되나? 좀 다른 사람의 꿈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현한테 이 꿈은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거기에 외부의 요인이 들어오면서 자기의 꿈을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래서 약간 엄마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기 꿈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 화가가 되게 꿈속에서도 엄청 좀 약간 어딘가 모르게 되게 비관적이잖아요. 그런 것도 현실 속에 있는 기현의 모습이랑 좀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꿈에서 자신이 원하는 거를 한다고 하지만 완전히 그 현실의 자신과는 분리할 수 없는 다들 약간 이런 판타지적인 상상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상상이요? 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약간 이런 류의 상상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상상 이분들이 상상이고 꿈을 꾸고 초현실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약간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있을 법한 인물들이잖아요. 맞아. 막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강도가 든다거나 이런 게 그쵸. 아니라 그런 것들도 질문을 받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쵸. 이 사람들이 꿈꾸는 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되게 초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꿈을 꾸니까 그것도 되게 좀 안타깝다. 남들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현실에서 못하니까. 그러면 이들이 꿈으로 가는 게 회피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난해한 질문인가요? 아니 되게 좋은 생각할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지 않을까요? 회피라기보다 나름의 내가 좀 더 활기차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희도 약간 회피 쪽으로 기울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약간 또 다른 방법으로 약간 네. 꿈을 통해 자아를 찾는 활동을 현실에서 못하는 걸 대신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기은과 기원을 바라보는 관객의 입장이 아니라 기은과 기원의 입장에서는 그냥 꿈이 오히려 막 회피나 부정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나를 위한 어떤 활동일 수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회피보다는 얘네가 살아가는 또 다른 방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계속 들더라고요. 이 영화를 누군가에게 추천해주고 싶다면 누구한테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영화를 공부하는 친구 중에 좀 영상미에 관심이 있는 친구? 그런 친구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다고 약간 일반인처럼 스토리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감히 추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딱히 추천을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신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더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인 것 같아서 저는 제일 친한 친구한테 보고 나랑 이거 얘기하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도 되게 얘기할 게 많아서 약간 좀 진짜 스토리를 보려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보다는 그 약간 영화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보면 이렇게 되게 얘기할 것도 많아서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들이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영화 볼 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뭔가가 더 있을 것만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랑 관련해가지고 달러고트 꿈백화점 두 번째 이야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달러고트 꿈백화점 두 번째 이야기도 시각장애인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꿈밖에 없어서 꿈에서라도 세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는 파트가 있어요. 그 부분이 이 영화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추후에 한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승재 선생님이 UCC, TCC에서 꿈을 동사로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서 내 꿈을 동사로 생각하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꿈까지는 아닌데 내가 살면서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게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거든요. 그래서 저의 자아실현은 살면서 한 번쯤은 저만의 영화를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저에게 자아실현이란 삶이라는 걸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자아실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삶을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를 하나씩 알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결국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저는 제 자아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자아실현은 저만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콘텐츠 하나를 만들 시기에는 저만의 사상과 생각 그리고 주변 생각들까지 다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것도 그 하나의 콘텐츠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모르는 이야기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함께 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멈추지 않는 필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